네, 900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길을 펴게 만드는 본격 우쭈쭈 궁디팡팡 팟캐스트. 화요일에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DJ 보성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환호 재발이라고 써놨대. 네. 화요일 프로그램은요, 2018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약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신장 프로그램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노동인권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이래저래 말도 많죠. 그리고 청소년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건 매한가지죠. 또 노동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받는 대상들도 물론 많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을 홀대하는 아주 나쁜 악덕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함께 노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노동 인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오늘의 자문위원 피아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요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제작에 애써 주시고 있는 우리 제작진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는 최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동 중에 재학 중인 홍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변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제작진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요. 아직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서 밖에서의 노동의 경험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동 인권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한번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일하면서 의무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친구들. 일하면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거다. 일할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갖고 있네요. 참, 그 노동인권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참 현실에 가까울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피아님 혹시 노동인권, 특히나 또 청소년들한테 왜 노동인권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 학생 인권이 왜 중요한 거냐고 묻는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청소년인 노동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이 학생이던 노동자이건 그 어떤 장소에서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던 안전하고 정당하고 온전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등한 노동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제작진 친구들이요 올해 나온 자료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나 봐요. 24세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무려 48.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죠. 통계청에서 올해 4월 25일에 2018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13세에서 24세 청소년이 48.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12.8%였는데 반해 19세에서 24세 청소년은 76.8%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점일 것 같은데요. 네. 통계 항목 중 첫 직장 이직 사유가 있는데 15살에서 29살의 청년층이 첫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근로 여건 불만족 무려 51%가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근로 여건이 불만족하다고 해서 무려 반 이상이 이직을 했던 사유가 이제 드러난 건데 예를 들면 근로 여건 불만족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 생각나는 거는 글쎄 대우나 보수 면에서 불만족이 가장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우 같은 걸 생각하면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되게
청소년기 내내 학업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본 자료와 같이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총 12.8%에 불과할 정도로, 물론 그보다 좀 더 많겠지만 어찌됐건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만큼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이나 노동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건 대학교를 졸업하건 바로 노동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보수. 근데 보수가 노동 강도에 비해서 받는 게 좀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네네. 일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그 피부로 와닿는 게 불만족한다는 게 어쨌든 보수가 또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또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25%가 국가기관, 즉 공무원을 희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공기업이 18.2%, 대기업이 16.1%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만 따로 놓고 보았을 때는 국가기관 다음에 대기업을 선호하고 대학생은 공기업, 국가기관, 대기업 순으로 선호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거의 한 25%가 국가기관에 그 직장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직업과 직장은 아무래도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거는 살짝 조금 충격이기는 하는데요. 좀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약간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근처 노동자들을 보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근처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현실 같은 게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교사가 있고 또 부모나 근처 삼촌이든 친척들의 가진 직업, 직장들의 현실을 보고 어떤 게 복지 상황이 좋은지가 보이는 거죠. 너무 확연하게. 그래서 솔직히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되게 많은 직장에서 복지 상황들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나라의 지원도 많이 적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선호하고 있는 게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우리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어쨌든 청소년인데 좀 비슷한 의견인지가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은 직장을 어디를 갖고 싶으세요? 저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좀 안정적인 직업, 그 중에서도 봉급도 같이 높은 그런 좀 꿈의 직업을 갖는 게 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말해줄 수 없나요? 구체적으로 외국도 되나요? 네. 나사나 분위기 왜 이래? 아니 왜 꿈을 가질 수 있지? 예. 아니면 말씀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우주 그 개발 네, 뭐 산업의 뭐 그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은요? 네, 제 꿈은 곤충연구원인데요. 그 곤충연구원이란 직업은 이제 공무원입니다. 이제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곤충연구원을 이제 꼭 이루고 싶습니다. 아, 농촌진흥원에서 곤충 연구원. 연구원이요? 예. 그럼 다른 친구들보다 벌레를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너무 부평의 파브르 같은 어떤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쨌든 여기 있는 친구들도 국가기관을 좀 희망하긴 하네요. 네.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때요? 저는 네. 국정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지금 국가기관 한다고 해서 그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로. 국가기관에서 근데 일하고 제가 싶은지. 얼마 드라마를 봤거든요. 드라마가 국정원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매체가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쵸. 저 청소년이니까. 네. 문맥이랑 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어쨌든 우리 현정이도 꿈이 국가기관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국도 사실 KBS는 공기업인데 EBS도 공기업인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상관없을 것 아 그래요? 같아요. 어쨌든 그 방송 직종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음. 딱히 어디 방송국에 소속된 것보다는 프리랜서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좀 적당히 벌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돈을 적당히 번다는 건 얼마나 버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먹고 살 수 있고 네. 친구들하고 좀 놀 때 돈 쓸 수 있는 정도. 아, 그 정도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지난 9월 16일에 이제 저희가 비 오는 부평역 지하상가에 가가지고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또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인터뷰로 나왔는지. 아르바이트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시고 아니요. 싶은 생각도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고3이다 보니까 공부에만 전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있다면은 하고 싶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임금을 알고 들어간 거니까 네, 그럼 각오해야죠. 힘들었는데 돈 많이 벌었으니까. 고3 19이요. 테마파크 그 손님들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좀 우습게 보고 막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일하시면서 억울했던 적은 있으신가요? 억울했던 적이요? 카드 결제. 그러니까 카드 결제, 그러니까 현금 결제랑 카드 결제 수단 때문에 이제 좀 손님이랑 실갱이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억울했던 게 있어요. 최저 시급을 받고 일을 하긴 하는데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최저 시급은 좀 많이 작은 편이죠.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 받고 손 벌리고 하긴 좀 그래서. 네,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이날 외부에서 취재한 내용 말고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손님들이 수고하시네요, 고생하시네요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나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고요. 손님끼리 실랑이를 하다가 애꿎은 본인한테 화를 내셨던 손님들이 있어서 억울했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고 시간, 그리고 만족감, 체력 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부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준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제일 보람을 느꼈던 때가 시험을 가장 잘 봤을 때이고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을 주기도 했고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시험을 망했을 때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공부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정당한 보수라 하면은 용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네네. 그런 걸 제대로 받지 않다는 답도 주기도 했었고요. 들어보시니까 또 이런 의견들 외부에서 말해준 친구들의 의견들 중에 또 좀 공감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어때요? 제가 알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딱히 공감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이제 우픈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자문위 원께서는 어떻게 혹시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사례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5살 때 전단지 알바를 했었는데 이 사례를 듣고 생각나는 사례거든요. 아, 네네네. 되게 이상했어요. 전단지 알바 하는 게? 네네. 꼭 교복을 입고 아파트를 돌아다니게 했고. 아, 그래요? 그게 알고 보니까 교복을 입지 않은 어떤 외부인이 가방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 잡힌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온전히 그 알바생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꼭 교복 입고 그냥 완전 평범한 학생인 것처럼 하면서 돌아다녀서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어떤 한 아파트를 안 하고 좀 위에 옥상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 사장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너 이 아파트 안 붙인 거 봤다. 너는 오늘부로 해고고 그동안 일했던 월급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 전단지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 짓이었지만 옥상에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네. 자
사르르. 처럼 떨어지는 그 전단지들을 봤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랬군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우리 그날 현장을 취재하셨던 우리 승준이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궁금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까이고 나서 느낀 건데 네, 이런 생각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알바하는 사람들은 좀 양아치 이게 좀 오해일 수도 있는데 양아치여서 돈이 필요해서 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들어갔었는데요. 하고 보니까 그냥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언제든지 돈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알바가 굳이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안 해주는 사장님들은 확실하게 나라에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인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밌게 놀기 위해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돌 같은 거 좋아하는 청소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제대로 파면 한 달에 30여 이상 들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부모님한테만 달라 하기도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 굿즈 이런 거 사려고? 아, 그러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산 게 아니니까 자기도 정정당당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어쨌든 뭐 낭비라고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자문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 관련된 인권이 노동적으로 법률 제한이 뭐가 있거나 또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 제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청소년이 알바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부터이고요. 만 18세 이상부터는 법을 다 깨고 있는 건 아닌데 청소년이 가능한 나이 일단 만 15세로 알고 있고 부모 동의서 그리고 만 15세부터 노동에 참여할 수 있고 노동할 때는 근로계약서라던가 이제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지 이제 노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고용자들이 그런 보호서가 꼭 있어야지만 채용을 해요? 아니면 없어도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 경험상에서는 없어서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법으로 위반이 되는 건데도 그러니까 그런 불법 노동 고용처가 정말 많았던 기업.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단지 알바 같은 것도 부모 동의서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었고 예전에 휴게소에서 알바한 적 있었는데 그것도 부모 동의서가 필요 없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곳이 되게 많아요. 법적으로 위배되는 곳이 되게 많은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뭐 아까 나온 말 중에 아르바이트 하면은 뭔가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걸로 낙인 찍히는 거구나 아니면 뭐 청소년이 돈이 왜 필요해 뭐 이런 식의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잘 동의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입장에서는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동의서가 필요한 또 혹은 탈가정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의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불법 노동에 더 내몰리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불법 노동을 하면 노동인권 같은 것도 보장받지 못해요? 생각하는 기본적인 노동인권 같은 경우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뭐 산재처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법 환경에서는 그런 걸 보장받기가 어렵긴 하죠. 그러면은 이런 걸 지켜지지 않았을 때 청소년들이 뭔가 해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죠. 뭐 이것저것 자료들을 모아서 신고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서는 신고 먹이면 되는 거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하겠어요. 네. 진짜로 궁금했던 그 질문들이어가지고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네. 콘서트를 본인 돈이 아닌 부모님 돈 주고 가셨다는 우리 최군 누구 콘서트에 갔던 거예요? 걸그룹 여자친구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좋았나요?
아 엄청 근데 좋았어요. 티켓이 10만 원짜리였어요? 아니면은 티켓이 배송비랑 수수료 총 포함하면은 그게 10만 2,500원이었고요. 거기서 또 따로 굿즈를 구매해가지고 3만 5천 원 총 합해서 13만 7,500원 들었습니다. 교통비도 같이 어디서 했어요 콘서트를? 올림픽공원의 SK 핸드볼 경기장. 아 저쪽 끝에 네. 강동구에 있는 엄청 멀리 갔다 왔네요. 네, 전철 타고. 네네. 좋으셨어요? 네. 자리는 괜찮았나요? 좌석은? 그 핸드볼 경기장이 스탠딩으로 봤구나. 아니요, 저는 좌석으로 갔는데 네네. 넓은 경기장이 아니어서 시야는 되게 괜찮았어요. 네네. 네. 청소년도 연예인 좋아하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맛집도 가고 싶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부모에 따라서 그게 너무 결정되는 경우가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가 있나 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기타 등등 돈이 필요한 게 있는데 부모 입장에 어떤 부모는 그래 너 해줄게 뭐 가서 놀다 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어떤 부모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부모에 따라 달리잖아요. 그거 자체가 약간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려지는 그런 걸까요? 네, 청소년 경제권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취약한 거 용돈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고 또 예를 들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그 용돈이 끊어버리고. 끊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옆에 계시네요. 용돈이 네. 끊기시는 분. 네. 그래서 뭐 교육적 차원에서 뭐 용돈을 주다 말다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청소년 잡고 있는 느낌. 그 청소년들은 그 부모님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직 그런 미성숙한 존재이잖아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부모님 차원에서는 비교육적인 목적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 그러시고 또는 부모님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셨잖아요. 이런 나쁜 사장님들이 계시고 그렇다는 걸. 그래서 좀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보호라는 말이 나와서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갈게요. 네. 보호하면은 맞아요. 자 말 그대로 부모는 친권자는 자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보호가 사생활적인 그러니까 사적 보호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자식의 사생활을 보장할 그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어쨌든 그렇게 네. 이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입혀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반면에 그 자녀의 사생활까지도 같이 지켜줘야 되는 의무까지 있다. 네, 그래서 그 자식의 취미생활이라든지 경제권 같은 것을 보장하는 데에도 필요한 보호죠. 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좀 한 가지 내용을 또 자세하게 물어보았는데요. 바로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입장에서 올라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올라가니까 알바를 할 수 있는 뭔가 제한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잘 안 뽑으니까 그게 좀 어려워졌다고는 생각을 해요. 일단 알바는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요새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알바를 좀 안 뽑아요. 올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올리다 보면 그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최저임금 올라간 만큼 물가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딱히 올리든 안 올리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일을 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노동 수요자 측에서는 이제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최저임금보다 다른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최저임금을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몇 개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인데 일단 국내 물가가 일단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따라서 이제 최저임금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글쎄요, 되게 좀 당황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참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청소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최저임금은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고 또 매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들에 대해서도 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어느 편에 들어준다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데 청소년들의 생각이 모두 이렇다는 건 아니니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일을 하는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들의 행동들이나 의식들을 어떻게 또 행하고 또 채워가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원래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정말 사업주와 노동자가 맺은 정말 협의 같은 이 정도 받지 못하면 죽는다 뭐 약간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하자면 약간 그런 건데 들어보니까 인터뷰 내용이 다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기를 알바를 뽑지 않는다나 아니면 물가도 같이 오를 거다 같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최저임금은 정말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올라서 물가도 같이 오른다는 좀 복잡한 네. 생각인 거죠. 근데 한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라서 너무 들으면서 참 그렇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조금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주지만 그 최소한의 보장으로도 되게 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런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은데 되려 이걸로 인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참 모순적인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네. 불안정한 거죠. 네, 저도 사실 최저임금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전 최저임금을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1시간 동안 그만큼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말씀해 주시는 게 고용주하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고용주들은 자신이 줘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물가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일을 더 많이 하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면 그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조금 더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그 1시간에 일 시키는 노동 강도가 더 빡세질 거라는 거는 잘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거 약간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최저임금이나 나중에 오르는 최저임금이나 그걸로도 지금 살기가 진짜 팍팍하거든요. 올라야 된다? 네. 좋습니다. 왜? 왜냐면 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아픔 없이는 모든 건 바뀌어지지 않아요. 조금 평소와 다르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좀 현대인의 의식을 가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자질을 함양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제일 낮잖아요. 저희가 일본은 거의 2배 가깝고 수준이. 네, 캐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 10,000원이 넘다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넘고 14,000원, 16,00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만 되게 아직도 10,000원의 선을 못 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저는 너무 싼 값에 사람을 부려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막 진짜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게 제가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의견이 그런데 예전에 6,000원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물가가 2-3배 쌌어요. 근데 7,000원대 오르고 곧 있으면 8,000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게 진짜 물가가 너무 많이 비싸졌고요. 저도 느껴요. 문방구를 가도요. 펜 하나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쌀 정도로 물가가 많이 비싸졌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그 노동자들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노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 또는 어른들 중에서 노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모두 다 생각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노동자들하고 고용주들의 기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그 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리지 않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경제적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참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지는 저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에서 물가를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건 저도 오케이 하는데 물가도 똑같이 올릴 거면 최저임금 올리는 거는 안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태풍 막 그런 거 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자연재해 때문에 네, 자연재해 물가가 이건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되는 건데 약간 좀 편협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의견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저의 의견이고 저 그렇죠. 친구도 생각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문구점 솔직히 말해서 국산품 그 당근 볼펜 이런 거는 1,000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저 친구는 일본에서 나온 그런 일제. 네, 일제 잘 나오는 그런 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막 비싼 거지.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만드는 약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저급한 메이드 인 차이나 약간 그런 볼펜은 1,000원에도 살 수가 있어요. 1,000원이 그렇게 비싼 걸까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약간 서민들의 최저임금 몇 푼 더 올리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실제로 막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놔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많은 자본, 거의 나라의 막 반 넘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줄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살짝 그렇네요.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회적인 네. 분위기. 그래서 최저임금과 물가가 정확히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오르진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행동들과 의식들을 행하고 채워가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우리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네네. 약간 아까 인터뷰에서 몇몇 내용들 중에 주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용주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우리는 어찌됐건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거죠. 의리잖아요, 우린. 따로 또 취재를 해봤어요. 현재 시점으로 최저임금은 적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다는 보장도 하지 못하고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소 등 법적인 절차로 돈을 받아내도 그만큼 드러나는 비용 등을 감안하고도 적은 금액들이라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들이 듣기에는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분들도 있었고 성심성의껏 일했지만 상사가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 때 억울할 때도 있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이라서 듣기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이게 만약 약간 조직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네, 사실 이날 이제 취재했던 곳이랑 이제 또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을 우리 청소년 노동자들을 이제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팩트는 만족스럽게 노동 현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다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화할 수 있을 그런 점들, 그다음에 기대하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하면 좋을까요?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고 저는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최저임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로 좀 더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실에 좀 가깝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정책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착해지면 됩니다. 청소년도 동등한 노동자임을 다들 인식하는 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금 막 청소년들 최저임금 안 주고 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적다라든지 약간 일의 능력치 1인 능력의 기준을 성인 남성으로 설정하고 그쵸, 있는 그쵸, 그쵸.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떨어진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성숙한 사회가 기준? 좀 네, 돼야 정상 기준 같은 게 되겠죠.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건 다르고, 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건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고 그 능력치도 다른데 그냥 그게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잘 살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최저임금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또 다른 소수자든 동등한 노동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네. 그리고 무시 안 하면 돼요. 무시 안 하고 착하게 대해주면 다 하고 그게 노동 인권인 것 같아요. 굳이 막 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지 말라 그러고 잘 똑같이 대해주면. 그 도깨비에 나오는 유인나 그때 그 사장이 있어요. 치킨집에서 김고은이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걔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배려심 넘치는 그런 멋진 사장이었거든요. 막 너희는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을 거니까 내가 주급으로 줄게. 뭐 보너스도 넣었어. 막 이렇게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정 넘치는 사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드라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정설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불만 없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네. 약속한 시간들이 조금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 특히 최저임금 부분에서 느낀 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최저임금 관련 문제는 그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사항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번에 새로 알게 되어서 의미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기자분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홍군? 저는 이제 돈 벌기도 어렵지만 돈 쓰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벌기도 어렵지만 쓰기도 어렵다. 네. 저는 뜻이 안 맞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도 많아서 새롭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팟캐스트보단 토론회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녹음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라기보다는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착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자문 오늘 해주셨는데 네,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소감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팟캐스트고 약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더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한번 다시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약간 더 얘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도 최저임금이 제일 와닿는 주제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본인들의 그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을 우리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권익 개선을 위하여 미디어로 소통하는 화육이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화내지 않고 행복함만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